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남자 조선의 왕이 되다. 1849년 여름 강화도의 언덕은 유난히 햇볕이 강했다. 도끼질 소리가 한참을 이어졌다. 땀에 젖은 옷자락, 갈라진 손바닥, 숨을 고를 때마다 흙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다. 이원범, 19살. 사람들은 그를 그저 강화도의 농사꾼으로 알았다. 나무를 하고 밭을 일구고 장에 나가 품삯을 받았다. 왕족이라는 말은 이곳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아니, 그 사실은 차라리 숨겨야 할 기억이었다. 왕족이라는 이유로 집안이 망했고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범은 묻지 않았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이름 앞에 늘 그림자가 붙는지. 그날도 그는 나무를 했다. 그저 하루를 버티기 위해서였다. 원범의 뿌리는 멀리 사도세자에게 닿아 있었다. 그러나 그 혈통은 영광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다. 할아버지 은원군은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강화도로 쫓겨났다. 그 뒤로 집안은 계속 왕실의 시선 밖으로 밀려났다. 아버지 이광 역시 서자의 서자라는 이유로 늘 경계의 대상이었다. 어머니 염씨는 첩의 몸이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범에게 주어진 자리는 궁궐이 아니라 변두리였다. 어린 시절 그는 잠시 한성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기댈 곳은 사라졌고 집안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14살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무너졌다. 큰형 이명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사약을 받았다. 그날 이후 원범은 죄인이 되었다. 이유를 묻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유배지는 강화도였다. 원범과 작은 형은 말 한마디 없이 섬으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그들은 왕족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늘 날카로웠다. 역적 집안, 술 취한 자의 욕설도, 관리의 감시도 모두 견뎌야 했다. 배울 시간은 없었다. 책보다 삽과 도끼가 먼저였다.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원범은 밭을 갈고 나무를 했고 때로는 장터에서 물건을 날랐다. 그렇게 소년은 청년이 되었다. 왕족이라는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다. 그 기억은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 오히려 짐이었다. 그래서 그는 강화도의 삶에 몸을 맞췄다. 가난했지만 자유는 있었다. 그 시절 양순이라는 여인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원범은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을 수 있었다. 1849년 6월 초 강화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헌종이 위독하다는 이야기였다. 원범은 그 소문을 멀리서 들었다. 왕의 죽음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미 왕실과 너무 멀리 와 있었다. 며칠 뒤 섬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배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날 아침 원범은 본능적으로 산으로 향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가슴이 조여왔다. 과거가 자신을 다시 찾으러 오는 느낌. 그가 산속으로 몸을 숨긴 그 순간 조선의 운명은 이미 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1849년 6월 6일 한성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헌종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궁궐 안을 가득 채웠다. 23, 아직 젊은 나이. 그리고 후사는 없었다. 사람들은 왕의 죽음을 말했지만 조정이 떠올린 것은 다음 왕이었다. 조선은 다시 갈림길에 섰다. 누가 왕이 되는가에 따라 권력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다. 대왕 대비 순원 왕후는 조용히 움직였다. 족보가 펼쳐졌고 이름들이 하나씩 지워졌다.
강한 왕은 위험했다. 배운 왕도 위험했다. 자기 생각이 있는 왕은 더더욱 위험했다. 필요한 것은 말을 잘 듣는 왕. 그러다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다. 강화도, 이원범. 혈통은 맞고 세력은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는 인물. 조정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다. 이틀 뒤 한성에서 행렬이 출발했다. 문무백관, 왕실 인사, 군사들까지. 강화도로 가는 길은 요란했다. 그날 강화도 주민들은 처음 보는 광경에 말을 잃었다. 배가 들어오고 관리들이 내리고 이름 높은 대신이 섬에 발을 디뎠다. 정원용. 그들이 찾는 사람은 성 안에 있지 않았다. 이원범은 산에 있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산으로 들어갔다. 왕이 되라는 부름이 아니라 잡으러 온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왕실은 언제나 사람을 죽이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산속에서 그는 숨을 죽였다. 하지만 도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작은 형은 넘어졌다. 다리가 꺾였고 피가 흘렀다. 그 순간 원범은 더 이상 달릴 수 없었다.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다.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모시러 왔다는 말이 귀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태도는 지금껏 보아온 그 어떤 관리들과도 달랐다. 원범은 가마 앞에 섰다. 그 안에 타는 순간 강화도의 삶은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마가 움직이자 길가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환호와 웅성거림 속에서 원범은 천천히 깨달았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6월 8일 덕관군. 그리고 하루 뒤 왕. 즉위식이 끝난 뒤 질문이 이어졌다. 무엇을 배웠는가? 원범은 숨기지 않았다. 통감 2권, 소학 1권. 그마저도 오래전 이야기였다. 궁중은 잠시 조용해졌다. 왕의 자리는 높았지만 그 위에 앉은 사람은 아직 너무 어렸다. 그래서 결정은 다른 곳에서 내려졌다. 순원 왕후가 앞으로 나섰다. 철종이라는 이름은 그날부터 왕의 이름이 되었다. 그러나 그 이름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왕의 뜻이 아니었다. 철종은 듣는 사람이 되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되었다. 강화도의 자유는 사라졌다. 왕좌에 앉은 순간부터 그의 삶은 누군가의 손에 맡겨졌다. 철종이 21살이 되었을 때 조정은 더 이상 미루지 않았다. 왕비를 맞아야 한다는 말은 이미 결정처럼 내려와 있었다. 선택지는 없었다. 안동 김씨. 그 이름 말고는 어느 쪽도 거론되지 않았다. 김문근의 딸, 15살. 어린 나이의 소녀가 왕비가 되었고 궁궐 안의 공기는 더 조용해졌다. 혼인은 축하였지만 그 속에는 계산이 들어 있었다. 왕의 곁에 김씨 집안을 심어두는 일. 장인이 된 김문근은 자연스럽게 조정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사람들은 왕을 바라보면서도 왕 뒤에 선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다. 철종은 점점 말이 줄었다. 말을 해도 결정은 다른 곳에서 내려졌기 때문이다. 왕비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는 알았다. 이 혼인은 자신을 묶는 매듭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철종의 기억 속에는 강화도의 얼굴들이 남아 있었다. 굶주리던 사람들, 말없이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 아무 말도 못하고 세금을 내던 모습들. 그래서 그는 가끔 고개를 들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질문은 오래가지 않았다. 왕이 무언가를 꺼내면 대신들은 서류를 내밀었다. 이미 정해진 결정, 이미 짜인 흐름. 철종은 결제란에 이름을 남길 뿐이었다. 그 사이 삼정은 망가져갔다. 전정은 사람이 줄어들수록 부담이 늘었고 군정은 죽은 사람의 이름을 끝없이 불러냈다. 환곡은 구휼이 아니라 덫이 되었다. 백성들은 숨을 쉴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다. 1862년 경상도에서 소리가 먼저 터졌다. 단성, 진주. 그 소리는 울음에 가까웠다. 내라는 말, 못 내면 죽는다는 말. 백성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다. 이제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눈빛이었다. 관아가 불타고 장부가 찢어졌다. 그동안 말없이 참았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놀랍게도 군인들까지 그들 곁에 섰다. 우리도 백성이다. 그 말은 조선을 흔들었다. 소식은 장을 따라 퍼졌고 산을 넘어 번졌다. 조선은 조용히 뒤집히고 있었다. 철종은 그 소식을 외면하지 못했다. 그 얼굴들이 자꾸 떠올랐다. 강화도에서 함께 땀 흘리던 사람들. 그들과 지금의 백성들은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앞으로 나왔다. 삼정을 고치겠다는 말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입 밖으로 나왔다. 사람들이 모였고 의견이 쏟아졌다. 누군가는 너무 빠르다고 했고 누군가는 이제야 시작이라고 했다. 철종은 그 모든 말을 들으려 했다. 잠시 조선은 멈춘 듯 보였다. 그러나 그 멈춤은 길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고 이어서 보세요. 왕이 마지막으로 붙잡으려 했던 것 그리고 놓쳐야 했던 것들이 이어집니다. 삼정을 고치겠다는 말은 분명히 나왔다. 하지만 그 말이 닿기도 전에 조정 안에서는 다른 소리가 흘렀다. 너무 급하다는 말, 질서를 흔든다는 말. 철종은 그 말들을 하나하나 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대답하지 않게 되었다. 조정의 공기는 다시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삼정을 바로잡겠다는 생각은 문서 속에 남았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사라졌다. 철종은 그 변화를 몸으로 느꼈다. 자신이 한 발 앞으로 나가자 보이지 않는 벽이 즉시 세워졌다는 것을. 그 벽은 높지 않았지만 두꺼웠다.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철종의 자리는 더 외로워졌다. 말을 꺼낼수록 침묵이 돌아왔다. 사람들은 왕을 보았지만 왕의 말을 기다리지는 않았다. 궁궐은 형식으로 가득했다. 절차, 예법, 끝없는 의식. 하루는 그것들을 치르다 사라졌다. 강화도에서 땀 흘리던 시간은 짧았지만 자유로웠다. 여기에는 자유가 없었다. 대신 감시와 시선이 있었다. 철종은 점점 입을 닫았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덜 다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술이 가까워진 것은 그 즈음이었다. 처음에는 잠을 자기 위해서였다. 밤이 길었고 생각은 끝이 없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었고 그 사이 시간이 흘렀다. 여색도 자연스럽게 곁으로 왔다. 궁궐은 사람이 많은 곳이었지만
진심은 드물었다. 후궁들이 늘어났고 아이들도 태어났다. 그러나 그 아이들 중 끝까지 남은 이는 거의 없었다. 아이를 잃을 때마다 철종은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슬픔을 보여주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뻐꾸기 소리가 궁궐 안에 울렸다. 철종은 걸음을 멈췄다. 그 소리는 강화도의 숲에서 자주 들리던 소리였다. 그곳에는 양순이 있었다. 함께 웃고 함께 걷고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보던 시간.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계속되었을지도 모른다. 전해지는 말로는 철종이 양순을 궁으로 부르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철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날 밤 술을 더 마셨을 뿐이다. 그의 마음은 그렇게 조용히 기울어갔다. 1861년 무렵부터 철종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농사로 단련되었던 체력은 궁궐의 밤을 버텨내지 못했다. 술이 잦아졌고 잠은 얕아졌다. 아침 조회에 얼굴을 비추는 날이 줄어들었다. 대신들은 그 변화를 굳이 말하지 않았다. 왕의 건강은 정치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철종은 자신의 몸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삼정을 바로잡으려던 그 시도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다. 병든 몸으로도 철종은 자리를 지켰다. 상소를 받고 이야기를 들었다. 비록 결과로 남지 못했지만 그 과정만큼은 외면하지 않았다. 그의 선택은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조심스럽다는 말은 때로는 용기가 부족하다는 말과 같이 쓰였다. 그러나 철종에게 그 조심스러움은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반개 출신, 기댈 세력 없는 왕.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강화도의 기억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그 기억이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게 붙잡아주고 있었다. 1863년 12월 8일 창덕궁 대조전. 철종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33. 왕위에 오른 지 열네해. 후사는 없었다. 조정은 곧바로 다음 이야기를 시작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왕의 죽음은 잠시의 침묵으로만 남았다. 안동 김씨는 서둘렀고 대신들은 움직였다. 그리고 다시 다른 왕이 선택되었다. 철종의 자리는 빠르게 비워졌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잠시 머물다 갈 사람이었던 것처럼. 강화도의 숲은 지금도 조용하다. 예능. 철종과 철인왕후가 나란히 잠든 곳. 화려하지 않고 크지도 않다. 그 무덤은 그의 삶을 닮아 있다.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살지 못한 사람.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결정의 중심에는 서지 못했던 사람. 그의 어진을 보면 눈빛이 불안하다. 그 눈에는 끝내 내려놓지 못한 질문이 남아있다. 만약 다른 선택이 있었다면. 그러나 역사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어떤 시간을 살았는지만 조용히 남긴다. 철종의 이야기는 화려한 신분 상승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이 된 농부의 동화도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며 준비되지 않은 자리가 한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강화도의 농부로 살았다면 그는 덜 비극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선택했고 그 선택의 무게를 그 혼자 감당하게 했습니다. 왕보다 사람이었던 철종. 그의 삶은 조선 말기 어두운 그림자를 가장 솔직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쇼실록 TMI의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